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는다는 건 마음을 펼치는 일. 바람을 따라 걷다 보면 잊고 지낸 문장 하나가 문득 떠오르곤 하지요. 책도 그렇습니다. 무심한 페이지 하나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풍경이 되어 있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은 책은 직조입니다. 흑백의 사진, 말없는 문장들, 그 사이로 스며든 삶의 결처럼 조용한 울림을 남기는 책. 천을 짜듯 빛을 엮듯 하루를 꿰매듯 이 책을 엮어낸 한 사람의 손끝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감정 하나를 다시 배웁니다. 책처럼 걷고 길처럼 읽는 오늘의 방송. 이제 천천히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의 고니 안철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풍경에도 말없이 오래 머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빛과 어둠, 기억과 감정을 천처럼 직조해낼 때 비로소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진과 글이 조용히 얽히며 엮인 책, 직조의 편집자와 함께 이 책이 어떤 마음으로 짜이고 또 어떤 숨결로 묶였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삶을 꿰매는 실 한 올을 만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조 이 책을 펴낸 궁편책의 김주원 대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궁편책 김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책 직조라는 이 제목에 이제 천을 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천을 짜는 것과 또 직조,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비춘다는 그런 뜻도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중의적인 그런 의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어떻게 이런 제목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여기 도착해서 질문지를 보니까 오늘은 제가 아니라 이 책의 책임 편집자, 이낙연 책임 편집자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책을 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직조라는 제목은 이낙연 책임 편집자가 원고하고 내용을 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보통 표지를 결정하거나 표제를 결정할 때는 편집이 한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 표제가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조금 뭐가 다 생소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 작업하면서 표제가 먼저 정해진 책입니다. 그래서 원고 내용을 보고 사진을 보고 직조 동음이어의 뜻이 있는데 네네. 우리가 배를 짤 때 씻을 날줄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흑백 사진이니까 흰색과 검은색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사진이 만들어냈고 그렇게 만들어낸 사진으로 직조해보는 일상. 이때 직조는 빛이 곧바로 비치다. 이제 빛이 있어야 또 회색이나 검은색 기타 등등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직조로 정했고요. 편집회의할 때 만장일치로 다른 표제는 뽑을 필요가 없겠다. 우리끼리 아주 자만에 넘쳐서 그렇게 결정했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궁편책에서 출간한 책은 부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책만 유일하게 부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명함으로 직조한 사진으로 직조한 일상, 이 두 가지가 이 책의 키워드입니다. 와, 멋지네요. 혹시 이호준 작가의 사진과 에세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 대표 편집자님이셨죠? 네. 편집자님으로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호준 작가님하고 사진을 동시에 봤던 것 같아요. 전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글도 간간히 보고 지켜보다가 사진 전시회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접 뵀었죠. 직접 뵀었는데 이호준 작가님만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일단 성실해요. 네. 성실하고 정직하고 우직하고 이제 그런데 사진도 그렇더라고요. 사진도 그래서 첫 번째 가서 사진이랑 작가님 만나고 또 두 번째 전시회 가서 또 이제 사진이랑 작가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그랬어요. 이제 역시 작가님 특징이 운전을 안 하세요. 운전을 안 하시고 걸어 다니면서 이제 우리 직조다 이러면은 우리 이번에 이제 컨셉이 걷는 책인데 네. 이 또한 걷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그 피사체와 앵글이에요. 그래서 늘 걸으면서 보이는 모습들을 담았던 일상. 근데 그 일상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순례길 걷잖아요. 네. 그러면은 찍는 사진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저는 꽃사진만 길을 쓰고 찍고 이제 이랬는데 작가님 시선이 저랑 굉장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곧 잊혀질 것들 아니면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거기에서 많이 머뭇거렸다는 게 이제 사진에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길 가다가 찍고 있으면 맨발 걷다가도 사진을 찍으면 네.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찍냐고. 그래서 아예 네. 땅강아지 찍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 찍냐고. 이제 이러는데 작가님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누군가는 똑같은 곳에 출사를 나갔어도 스쳐 지나갔겠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담아내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을 컨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글과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고 사진과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효준 작가님은 사진과 글과 사람이 똑같습니다. 와,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그 흑백 사진집을 기획하게 된 동기도 전시장에 갔을 때 네. 컬러 사진들이었어요. 컬러 사진들이었는데 제가 혼자서 바레이션해서 봤어요. 그냥 계속. 제 마음대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저게 흑백이었다면 어땠을까? 흑백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러다가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혹시 흑백 사진집을 내시는 건 어떨까요? 이랬는데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집이자 에세이집인 이 책을 기획할 때 또 가장 중점에 두었던 가치나 기준은 또 무엇인가요? 그 사진집인데 우리가 포토 에세이잖아요. 네. 그냥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에세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포토 에세이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서 보면 작가분도 혹은 독자들도 나는 포토 에세이라 사진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글이 너무 많더라. 네. 또 반대로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진을 해치지 않는 에세이, 에세이를 해치지 않는 사진 그렇게 편집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어떻게 컬러 사진에서 흑백의 그런 느낌을 선택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CMYK 포칼라가 주는 건 우리가 늘 보이는 게 다 포칼라잖아요. 네. 이제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느 날 그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가 굉장히 세련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음악회 가면은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 흰색하고 블랙을 주로 입으시는구나. 집중도 몰입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높았었고 그리고 특히 이효준 작가님 사진이 그런 게 많았어요. 그냥 컬러 예를 들어서 뭐 분홍색, 초록색을 다 걷어냈을 때 그게 회색으로 깔리면 오히려 굉장히 더 주제가 선명하게 나타나겠다. 그게 이제 표지에 있는 사진도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이 뒤에 숨어 있는 매주 한 장이 또 있거든요. 보일 듯 말 듯. 여백과 공간, 이 그림자가 주는 회색. 그랬을 때가 훨씬 더 깊이감이 있어 보여서 과감하게 흑백 포토 에세이집을 기획했습니다. 와, 흑백을 선택했다는 건 진짜 이거는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안목이 높으신 진행자님 고맙습니다. 또 이제 각 장을 제1전시실 점선, 제2전시실 평행선 이렇게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나눈 구성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런 전시실 방식의 구성은 또 어떻게 구성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포토 에세이가 사진 하나, 글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서 벗어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획이 나온 건 이호준 작가님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다겸 책임 편집자가 이호준 작가님을 제가 몇 번 인터뷰했을 때 한 6개월 있으면 퇴직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퇴직하시고는 뭐 하실 건가요? 이랬더니 사진 강의를 하시고 싶다. 그러니까 사진과 함께 쭉. 그렇다면 이분 인생에 선물 같은 책을 한번 기획해봐야 되겠다. 독자에게도 신선하고 포토 에세이로서 저자분에게도 이게 제가 만든 사진집입니다. 라고 끄집어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우리가 전시실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이런 컨셉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기획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다 살펴봤더니 모든 게 점에서부터 비롯돼서 그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직선, 곡선, 직각선, 우리 책에 뭐 포물선 마지막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였거든요. 평행선이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걷어낸 겁니다. 걷어내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에세이 제목을 뽑고 사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존재감 자체가 노멀하게 되니까 아예 전시실처럼 기획을 하자. 이제 이렇게 또 전시실처럼 기획했던 게 사실은 이게 작품이거든요. 한 점 한 점이 책에 실리니까 우리가 이미지 사진이라고 하지만 이호준 작가의 작품이니까 작품처럼 작품 전시실처럼 하는 게 훨씬 더 다채롭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목차를 과감하게 뽑아냈습니다. 이제 이런 구성은 어디에도 없었던 그런 구성인 거네요. 네, 처음이에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 전시실 컨셉을 따라서 사진을 배치하고 글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책 전반을 살피면 이제 점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이 포물선이에요.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사소한 점 하나, 오늘 우리 진행자님하고 제가 방송하는 이 순간도 점으로 표현된다면 이게 하나씩 모여서 이제 직선이 되고 마주보는 평행선, 직각선, 건물 사진이 많아요. 또 보면은 이제 아주 오래된 건물, 곧 재개발, 재건축할 건물들 아니면은 새롭게 올라가 있는 아주 그 쭈삣쭈삣한 건물들, 그 직선이 부딪히는 거, 이제 그런 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시장을 가보면 항상 아쉬웠던 게 특히 저는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앨리스 달튼 브라운 전시를 갔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근데 불가능했어요. 다시 티켓팅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유턴이 안 돼요. 예. 비싼 전시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따라서 표시선 따라가야만이 다른 사람하고 동선이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머물고 싶어도 머무를 수가 없고 그냥 쭉 따라서 나와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걸 착안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전시실을 거닐듯이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조망하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점을 둔 건 우리 책에는 텍스트를 많이 걷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텍스트가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은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우리가 에세이를 많이 실어버리면 에세이에 맞춰서 작품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 없이 아무런 구애 없이 장애 없이 독자분들이 보시고 싶은 대로 일단 감상을 하시고 그게 또 틀린 감상이다 아니다도 없잖아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품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기획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전시실, 2전시실 했을 때도 정말 전시실처럼 편집자 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각 장마다. 그래서 독자분들이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꼭 그 부분을 읽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시실 가도 앞에 있죠.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있고 이제 관람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전시실 벽면을 사용하듯이 지면을 편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과 글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정해졌는지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포토 에세이
에세이 포토가 아니라 포토 에세이라서 네네. 그리고 이효준 작가님이 사진에도 많이 무게를 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 기존 책과 차별화도 되고 이제 그래서 사진에 먼저 무게감을 두고 사진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사진에 어울리는 원고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글은 뭐 부수적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 그 글과 사진이 절묘하게 매칭되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꼭지가 있으면 커피 마시는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중의적인 의미, 직조처럼. 생각을 몇 번 해봤더니 이 사진이 왜 왔는지 재미나는 키포인트가 숨어 있거든요. 이 사진과 이 글은 정말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몇 번 다시 읽다가 그리고 뭐 책을 거꾸로 보다가 그러시면은 아마 이 사진이 이래서 왔구나 발견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글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글들이 아니라. 또 이호준 작가의 흑백 사진은 빛과 어둠 사이의 여백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이 부분, 이 사진들이 말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우리 사진이 보면 어떤 곳에서는 바다에 이제 있는 사진들은 흰색과 정말 블랙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보이는 장면들도 많거든요. 자작나무 숲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그냥 독자분들은 그냥 거기를 그냥 걸어 다니듯이 그렇게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뭔가를 다 걷어내고 난 뒤에 내가 보이고 내려놨을 때 또다시 내가 보이고 그 맨발로 걸으면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 제가 폭력적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운동화를 신고 산을 걸으면 그 밑에 무생물들이 밟아서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렁이나 개미나 근데 제가 느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운동화를 신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성큼성큼 풀밭에도 막 들어가서 살펴보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맨발로 걸으면서 그들을 밟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러면서 신발 신었을 때 나의 숨겨져 있던 폭력성 이런 걸 봤던 것처럼 컬러를 걷어내면서 거기에서 그 컬러로 인해서 가려졌던 또 다른 깊이, 내면, 촘촘한 일상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독자분과 나누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네.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네요. 인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진과 어울리는 그런 문장을 함께 배치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쓴 감정선이나 리듬이 있으신가요? 그 사진하고 문장하고 에세이를 할 때 시선이었어요. 이 글로 시선. 인해서 이 사진이 헤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진으로 인해서 이 글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세이는 에세이대로 고스란히 독자들한테 가닿고 사진은 또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충분히 독자들한테 우리가 추구했던 여백이든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그림자든 하나하나 개별적인 요소들, 전체적인 요소들 프레임 밖에서 프레임 안에서 그렇게 따로따로 잘 봐지길 그러면서 합쳤을 때도 서로 조화롭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에세이 분량이 짧은 것 같은데 저희가 폰트를 조금 작게 했어요. 이번에는. 그 또한 편집 회의할 때 저하고 디자인하고 회의할 때마다 부딪혔는데 저는 텍스트를 조금만 더 키워다오. 글은 읽혀야 되고 책은 팔려야 된다. 이제 이랬는데 대표님에게 전시실 컨셉이라 어쩔 수 없이 전시실에 있는 나레이션처럼 그렇게 가기 때문에 폰트를 더 키우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고 대신에 행간을 넓혀달라. 그래서 이제 행간이 조금 넓습니다. 예, 폰트는 그래서 고딕으로 했고요. 본문을 고딕으로 전체를 다 뺀 경우에도 처음이에요. 우리 출판사 책을 이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작품집 컨셉이 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걸 1전시실, 2전시실이라고 했는데 어라? 열어보니까 전시실이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말 내가 전시실을 거닐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하나 편집까지도 신경을 썼습니다.
궁금한 게 이 사진을 보고 이 글을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에세이와 사진은 별개예요. 아, 별개예요? 네. 그럼 이걸 매칭을 시키신 건가요? 매칭은 이제 출판사에서 한 거죠. 와. 예, 책임 편집자가. 굉장하네요. 그게 출판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와, 마치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 더 깊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또 직조 속에 어떤 사진과 문장의 조합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한 3가지만 뽑을게요. 네. 그 사진하고 문장이 있는 것도 있고 사진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35쪽에 보면 그 CCTV 작동 중이라는 사진이 나와요. 네. 보셨죠? 네, 봤어요. 거기 주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박스 테이프로 붙였는지 보이시죠? 네. 그 철 대문이에요. 녹이 다 쓸은 철 대문에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개조심도 붙이고 뭐 신문 사절 이런 거 붙어 있었는데 그 글씨는 보이시나요? 네. 손으로 두껍게 쓰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 종이도 A4 용지 하나 깨끗한 걸 쓰신 거 아니에요. 일반 종이 그 과자 박스나 이걸 재활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자 박스는 이미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박스 테이프가 녹이 쓴 철대문에 잘 붙지 않아요. 그럼에도 주인은 이 와중에도 엄포를 주고 싶은데도 그 박스 테이프를 정말로 절약해서 붙였어요. 쭉쭉 많이 안 붙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끝에 가서만 이렇게 하고 코팅하듯이 앞에 여러 겹 덧붙이고 아마 이분이 분기에 한 번은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 이 사진 보고 빵 터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이효준 작가님도 이게 초이스 될 줄 몰랐다. 이제 그랬는데 나도 너무 재밌어서 찍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서 사람 사는 냄새 전달되는 바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진도 그냥 조그만하게 실으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철대문이라 녹이 폈다는 걸 저희가 조그만하게 해봤더니 그냥 안 보여요. 그래서 아예 그냥 크게 더 귀하게 다뤄주자. 그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그러니까 전혀 협박하고 싶어 하셨는데 위협적이지가 않는 CCTV 작동 중. 이거는 텍스트가 없어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바로 옆에 뭐 새마을 방앗간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글씨도 손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재밌어서 사람 냄새 나는 컷이라 이제 했고, 그 다음에는 106쪽에 가면 그냥 하는 습관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제 저자분이 나는 그 믹스 커피는 종이컵에 마셔야 맛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와인은 꼭 유리잔에 마셔야 맛이 나는 것처럼. 그랬는데 작가님이 주신 사진 중에 커피숍 사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여기를 배치를 안 하고 이제 그 책임 편집자가 작가님 거를 탈탈 다 털은 것 같아요. 계정도 털고 뭘도 털고 해서 이 사진을 이제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웃으면서 지붕 사진이 필요하면 다른 거 되게 많다고 다른 사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꼭 그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리고 사진을 주셨는데 이걸 제가 왜 이 사진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그 기와 지붕 위에 보면은 사진을 그 기와가 몇 장 남은 게 올라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 봄마다 이제 기와도 수리하고 초가집도 새로 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와를 딱 맞게 못 사요. 항상 남아요. 한 50여 장. 이렇게 남으면 창고에 보관해도 되는데 안 가지고 내려와요. 거기에 그냥 놔둬요. 왜? 내년에 또 고칠 거니까. 그때 쓸 거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하는 습관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다. 이걸 독자분들이 발견하는 포인트를 그냥 가만히 뒤에서 숨어서 보듯이 지켜보고 싶어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꼭 싣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우리 보면은 아티클이 있는데 이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그런 것도 보면 편집을 그냥 맨 밑에다가 아니면은 좌측 왼쪽 이게 아니라 사진마다 다 달라요. 그것도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 기아 지붕에도 보면 마치 이 기아 지붕을 언제 시공한 것처럼 그렇게 슬쩍 그림자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진마다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냥 하는 습관과 이 기아 지붕은 나름 굉장히 재밌어서 우리가 회의할 때도 너무 절묘하고 재밌다. 이제 그래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가시면 이제 이효준 작가님 포물선이거든요. 6장이 마지막이에요. 이 우리 책의 마지막 꼭지인데 이 또한 이 작가님 SNS를 다 털어서 요청드렸던 사진이죠. 처음에는 오지 않았지만 명함이에요. 그 서대문 우체국장으로 퇴임하셨는데 그때 받은 명함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그리고 마지막 이 저자분의 소회 이런 게 느껴져서 그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그 꼭지하고 이게 다 하나하나의 사람들이잖아요. 명함이. 그러네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있죠. 그 관계 속에서 저자님 생각, 그 다음에 독자분들도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를 한번 되짚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마지막 꼭지로 빼고 사진과 에세이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이 담겨져 있는 뜻이 굉장히 깊네요. 그냥 재밌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냥 스르르 보면 보이지 않는데 저도 진행자님하고도 함께 걸어보고 이랬는데 사진 나중에 올라오는 거 보면 시선이 이렇게 달랐구나. 똑같은 걸 찍고 있었구나. 이런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진집도 정말 두고두고 곱씹어 가면서 보시면 몰랐던 포인트가 또 발견될 거예요. 독자분들이 그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이 꼭지랑 이 사진을 실었는지 알겠어요. 이제 부석사 사진도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그 계단 올라가는 사진만 찍었는데 반대로 이게 뭐냐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고 왜 이걸 실었는지 너무너무 와닿는다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고 피드백이 아주 재밌습니다. 와, 이건 진짜 두고두고 또 계속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네요. 네, 그냥 사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한 300컷, 250컷 들어갔다면 그렇게만 받은 게 아니고요. 500컷 정도 받고 그 다음에 또 편집하면서 추가로 더 요청드렸거든요. 아까처럼 이 원고에는 그 사진이 좋았어. 그래서 또 다시 사진을 작가님 계정을 흔들어서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작가님도 또 이제 저희가 책 만드는 기간이 평균 한 8개월 그 정도 걸리니까 제가 또 새롭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신 것도 있고 그중에 셀렉된 사진들이니까 아마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음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Without You입니다. 에어 서플라이의 Without You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백 사진집은 컬러보다 조금 더 단조로워질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만드는 장치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책임 편집자로서 어떤 장치나 시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볼 때 그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목차부터를 아주 획기적으로 전시실 컨셉으로 잡아갔고요. 편집 기획부터 전시실로 했기 때문에 책 표지부터 마지막 표지까지 전체가 내가 전시실에 와 있구나. 독자분이 그런 느낌이 들게 일단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우리 책을 살펴보실 때 그냥 후루룩 넘기면 그냥 포토 에세이구나 이러실 텐데 캡션 하나만 일단 살펴보더라도 모든 사진의 캡션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걸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때로는 사진 안에 들어가 있고 때로는 여백에 있고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그건 전 지면을 봤을 때 사진의 결을 해치지 않고 에세이를 해치지 않은 공간을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가장 최적화되게 보이게 오히려 그 캡션으로 인해서 사진이 돋보이게끔 그래서 캡션 하나도 수작업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그 언급했던 106페이지 네. 그냥 하는 습관에서 기와집 사진에도 보면 캡션이 기와장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기와 그림자인 듯 마치 그날 기와 공사를 한 날짜인 것처럼 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거 하나까지도.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사진이 많이 크게 실려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줄이면 한 500장 정도 수록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귀하게 다루자.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65쪽에 강원도 고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데는 어촌 마을에서 볼 수 있는 바로 바닷가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 컨테이너 하우스인 것 같은데, 거기 작업 현장을 찍었는데 딱 보면은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와, 이런 사진을 왜 셀렉했을까? 아마 독자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지만 고양이도 살고 있고요. 확대하니까 고양이가 보였어요. 진행자님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 와중에 또 이렇게 생명이 숨쉬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밥솥도 보면 뜻밖의 깨끗해요. 그래서 늘 밥을 해 드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옆에 페트병도 있어요. 이제 생수가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죽은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장이다. 치열하게 살아있는 현장이다. 그리고 요 선반 어딘가에 네네. 이제 고양이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래서 우리 이런 캘린더 옛날에 많이 걸어놓고 네. 살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진을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크게 확대해서 오히려 예사로운 것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다뤄보자, 그런 콘셉트로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시실이기 때문에 그 1전시실부터 6전시실까지 순서대로 쫙 봐야 좋다. 물론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점이 모여서 직선이 되고 직각선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물선이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책은 굳이 그렇게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포물선을 먼저 볼래. 네. 그래서 포물선에서는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거든요. 그래서 저자와 먼저 소통하고 다시 평행선을 보셔도 되고 직각선을 보셔도 되고, 보시고 싶은 대로 그날 컨디션에 따라. 음식에는 온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포토 에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이 나한테 주는 영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보시고 싶은 장을 열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여기는 벌금도 없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되고, 이제 그렇게 독자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 책을 또 기획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와, 이건 무슨 수수께끼 찾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은 그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재밌네요. 이제 1세가 다 나가고 2세가 지금 있는데 뭔가 한번 이걸 북콘서트를 할 때 그걸 하려고요. 퀴즈 내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6월달, 7월달에 지방 강의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도 거의 대부분이 북콘서트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때도 이제 질문을 해서 맞추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이랬는데, 이 책으로도 제가 할 게 있는 게 5만 가지는 숨어 있습니다. 그 편집 회의할 때 이걸 밤을 새서 했는데도 이다겸 책임 편집자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정말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책이에요. 그냥 이 사진만 딱 봤을 때 읽혀지는 게 너무 많아서 이 골목길을 지나다녔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살아냈을 인생들,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비가 오면 여기에 잠깐 여기에 피해 있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 사진을 셀렉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느 기자분이 그러셨어요. 다른 사진집에는 소위 말하는 예쁜 사진들이 되게 많다. 이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캘린더에 있을 만한 정교한 사진들, 아름다운 장소, 뭐 예쁜 꽃, 아니면은 공간, 이런데 궁편책의 사진은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더 굉장히 궁금하다. 그 질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셀렉하게 된 이유, 동기,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그 다음에 그분이
다른 분들이 못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셀렉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 사진 셀렉할 때도 지금 여기 마침 펼쳐보고 계신데 빗자루잖아요. 네. 그냥 네. 청소하는 빗자루. 네.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거기도 어느 누군가의 인생이 있고 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오브제처럼도 네. 보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진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름답다는 시선이 뭐 우리 사람들 볼 때도 아름답다 하면 아 연예인처럼 생겨야 아름다운 건가? 저는 그거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아름다움은 각자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아름다움 이호준 작가님이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직조에 실려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스토리가 막 튀어나오는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이 네. 예를 들면 그 에세이가 없는 지면도 많아요. 에세이가 없는 지면도 많은데 그 지면 하나 가지고도 저는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셀렉할 때 다 그 셀렉 포인트를 네네. 그 이다겸 작가가 설명해주고 설명하지 않아도 또 각자 느끼는 대로 회의를 평균 뭐 10번 이상은 하게 되죠. 책 한 번 나올 때까지. 그리고 네. 일단은 그 담당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뭐 편집 회의할 때는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걷어내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마침 펼쳐보시는 그 지면은 네네. 그 선이 주는 매력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방지턱 네네네. 네 이거는 셔터문 내려온 거 그냥 무심히 걸려있는 우사 네. 인데 우리의 일상인 거죠. 일상에서 한 단면을 뽑아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회화 작품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단색화 같은 느낌? 이제 여기에서는 그 부분만 또 포인트를 주고 뽑아냈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책이 너무 굉장하게 느껴지네요. 원고 구성이나 사진 배열을 다듬는 과정에서 작가와 의견이 달랐던 적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 이호준 작가님 원고를 주시고 한 네네. 6개월 이상 그 책임 편집자가 계속 원고만 살펴보느라 연락을 안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대표님 내 책 나오는 거 맞냐고 하고 있는 거 맞는지 좀 물어봐 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하고 있더라. 내가 분명히 확인했다. 근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상하다. 그래서 아니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만 보는데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작가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어떤 이야기에서 어떤 포인트, 어떤 명사, 어떤 형용사에 마음이 기울어졌는지 심지어는 부사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포인트로 잡아준 꼭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호준이라는 분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6개월 걸렸고요. 원고로 분석해서 6개월 걸렸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요청드린 거죠. 한 500컷 정도 주세요. 이제 이랬는데 이게 언제 피드백을 받았냐 하면 1차 편집하는 데까지 한 8개월 걸린 거죠. 1차 편집하고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추천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네네. 정기라 원장님, 그 다음에 KBS 백이영 PD님 이 두 분한테 추천사를 부탁드렸는데 두 분 다 원고를 보고 추천사를 주시겠대요. 혹시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분께 추천사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 네. 책을 출간하게 되면 저자분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지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추천사가 원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저자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자가 네.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책입니다라고 결을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추천사인데 저는 일단 원고의 3분의 1 혹은 50페이지 정도라도 먼저 보시고 느낌을 써달라가 저희가 출판사가 이제 추천사는 그렇게 받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호준 작가님을 쓰는 게 아니라 이호준 네. 작가님이 쓴 책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꺼이 제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 정도만 잘라서 미리 보기 페이지를 항상 먼저 만들어 드려요. 우리 조용주 변호사님 책 속을 걷는 변호사도 역시 마찬가지. 추천사를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네. 미리 보기 페이지를 만들어서 PDF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표지부터 한 50페이지 그리고 반드시 목차가 들어가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야 책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이호준 박사님이 그때 기내에서 보셨대요.
그 아드님이 독일에 계시는데 갔다 오다가 기내에서 봤는데 그때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가 있어요. 그걸 잠깐 그냥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네네.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처음 봤을 때 피드백입니다. 네.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너무 파격적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제목과 사진의 조합 놀랍습니다. 감격 그 자체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조라는 제목도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걸으면서 보이는 것들을 찍었고 아주 일상적인 거고 소소한 것인데 직조? 이걸 만약에 저자분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 컨셉을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네. 편집회의 할 때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혹은 표지 사진을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어떡하지? 이제 그렇게 질문을 우리끼리 서로 네. 자문자답을 했는데 그리고 책임 편집자한테 그랬죠. 아마 그렇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전 안 바꿔요. 전 안 바꿔요. 아마 이효준 작가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박사님이니까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다. 이랬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세 분 다 만장일치로 너무너무 섹시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한 분은. 그래서 역시 공편책이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0페이지를 미리 보기를 보시고 그러니까 표지와 표제가 먼저 나온 경우가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후두두둑 다 나왔는데 작가님이 그 다음에 이제 통화하고 다음에 이제 1차 편집 회의 때 만났는데 하시면서 전체가 오기 전에 굉장히 설레면서 기다렸대요. 이제 사진은 다 보냈고 어떤 사진이 셀렉됐을까? 왜 작가님도 50페이지만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셀렉된 사진들은 어떤 거일까? 그 사진 옆에 어떤 글이 와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고 1차 편집본 편집회의를 할 때 그냥 계속 네. 그래서 수정하시고 싶은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2차 편집회의 할 때 딱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1차 편집할 때에서 사진을 한 3컷 정도 걷어낸 게 있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작가님이 먼저 그 사진 없어졌네요. 그래서 네, 걷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그거는 살짝 마음에 네, 좋다라고 했지만 다 좋다라고 했지만 그 한 2-3컷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은원 들여 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걷어내셨네요. 이제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작가분하고 편집실하고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어서 이 책이 아마 더 재밌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존 작가님이 편집권을 100% 다 출판사에 맡기셨어요. 정말 재량껏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잘 웃으세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편집자님들이 계시니까 이거 믿고 맡기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조는 또 사진 전시를 보는 듯한 독서 경험을 주는데요. 독자에게 이 책은 어떻게 읽히길 바라고 기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시를 보는 듯한 독서 경험, 아마 이런 건 도록은 또 뭐 독서하는 경험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도록하고도 또 다른데 네네. 도록과 포토 에세이 중간 지점 그럼에도 분명한 포토 에세이가 맞고요. 독자에게 이 책은 느리게 읽혀지길 바랍니다. 느리게 읽혀지길 바라고 네네. 또 우리 책에서 보면 곧 사라지고 없어질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트로 뭐부터 시작해서 아날로그, 집밥 뭐 이런 거에 자꾸만 많이 추억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AI로 가고 점점점 발달할수록 그런 방향성은 거슬릴 수 없는데 네네. 우리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부분이 우리 일상이 있었다라는 걸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도 숨가쁘게 달려가시다가 네. 이 지면 하나를 딱 열었을 때 그냥 아무 페이지나 눈 감고 열어도 되거든요. 모든 페이지가 생각할 수 있는 지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결 하나, 흙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결 하나 속에서도 그냥 본인을 내던지고 잠깐 쉬시고 혹은 또 잠깐 밖에서 다른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책 전체에서 독자분이
여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집도 굉장히 여백이 많아요. 시선을 그 지면 여백까지도 작품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는 독자대로 컬러를 제외한 흰색, 회색, 먹이 주는 거기에서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일상들을 뽑아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느리게 읽기 참 마음이 와닿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진과 글이 어우러진 책을 기획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책을 해보니까 저희가 포토 에세이는 지금 2번째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복되어도 싱그럽다는 박순정 병원장님 책은 올칼라고요. 네. 500페이지가 넘는 올칼라였고 그것도 이제 그분의 인생 27년을 정리한 책이었고 이거는 이거대로 이효준 작가님 인생을 정리한 책 같아요. 이제 이효준 작가님이 늘 걸으면서 이걸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책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다 예사로운 장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예사로운 걸 대수롭게 마땅한 것을 새삼스럽게 당연시되는 걸 귀하게 그렇게 이제 다루어서 이렇게 흑백 사진이 나왔고 이 책을 사본 독자 혹은 사진 작가분들이 많으신데 다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나는 다음에 파란색 표지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나는 초록색 표지로 해주세요. 이제 이런 요청들이 되게 많아서 시리즈로 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이런 제안도 받을 만큼 이제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정도가 되면 시선도 마음도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포토 에세이는 앞으로도 계속 출간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흑백이든 아니면 컬러이든 책의 형태, 뭐 양식 다 벗어난 책을 지금 또 4,000페이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포토 에세이죠. 포토 에세이인데 네, 4,000페이지가 이제 몇십 년 사이인 건데 그 또한 완전히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공편책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멋진 저자분이 계시면 기꺼이 또 포토 에세이는 기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직조는 보시는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이 공간 저 공간 어슬렁어슬렁 유턴도 하시고 예, 되돌아도 보시고 멀리서도 보시고 가까이 가서 촘촘하게도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보이지 않은 장면들 숨어 있는 면 컬러 흑백이 주는 깊이감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일상들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 곁에 있었구나라는 걸 아마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그 책에 대해서 또 진심이신 우리 공편책 김주원 대표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보는 것 같습니다. 공편책의 책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진은 순간을 붙잡지만 직조는 그 순간에 마음을 안칩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다가 어느새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을 함께 만든 이들의 손끝에는 사라지지 않을 온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 청취자분들의 일상에도 조용히 스며드는 빛 한 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니의 길이 있는 풍경에서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음악은 핸델의 시바 여왕의 교환입니다.